슈퍼마켓 계란 코너는 마치 전쟁터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계란 한 팩을 두고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침 6시, 월마트 앞에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CNN, 폭스뉴스가 미국 식탁의 위기라며 긴급 보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서민들의 아침 식탁에서 계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미국의 계란 대란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한국의 무엇이 미국을 어려움에서 구하게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 후반부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김입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농업혁신 담당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30년간 농업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CNN, 폭스뉴스, MSNBC 모든 채널이 미국 식탁의 위기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과 사료 가격 폭등,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미국 전역의 양계장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특히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지역의 대형 양계장들이 연이어 폐업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하며 미국의 계란 가격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전년 대비 60% 이상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5천만 마리 이상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공급망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We need Korea's help.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플로리다 집회에서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자신감 대신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양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발언은 CNN에서 생중계되었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코리아 세이브스 에그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미국과 한국의 소셜미디어는 한순간에 들썩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제가 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임스, 내일 아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주세요. 한국의 양계 기술에 대한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는 밤 11시였지만 한국 정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고 24시간 내에 기술지원팀과 첫 계란 선적분이 출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조국의 효율성과 결단력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놀라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했다. 미국의 계란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즉시 응답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이 소식은 CNN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고 백악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적 행보를 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오히려 양국 협력의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에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미국을 위해, 우리 농민들을 위해 도와달라고. 미국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겸손한 요청은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평가가 비판자들 사이에서는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내가 이전의 대통령 시절 한국과 맺은 좋은 관계가 지금 미국을 돕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논란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NN 국제분석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무부 장관, 경제자문위원, 주요 식품기업 CEO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한국농촌진흥청과 화상으로 연결된 회의에서 통역과 설명을 맡았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양계 시스템은 3가지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IoT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온도, 습도,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둘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조기 감지 시스템입니다. 셋째, 최소 공간에서 최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집약적 사육 기술입니다. 화면 속 한국농촌진흥청의 박민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넓은 양계장과 달리 한국은 제한된 국토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또한 우리의 AI 시스템은 닭의 행동 패턴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화면을 통해 한국의 최첨단 양계장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환경 제어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사료 공급, AI 카메라로 닭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입체형 양계 시스템이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 수직으로 설계된 이 시스템은 기존 양계장보다 3배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AI와 IoT 기술을 결합한 축산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생산성이 평균 30% 향상되고 노동력은 2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농무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미 기술지원팀 20명이 출발했습니다. 박 박사가 답했습니다. 첫 번째 시범 농장은 2주 내에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농무부 장관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IMF 외환위기와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한국 기술의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LA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아내 줄리아가 운영하는 요리 블로그에 계란 1개로 가족 4명이 먹는 한국식 계란말이 레시피를 올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식 오믈렛은 보통 2개에서 3개의 계란을 사용하지만 한국식 계란말이는 1개로도 충분합니다. 비결은 약간의 물과 전분을 섞고 얇게 여러 번 접는 기술에 있죠. 줄리아의 설명과 함께 올린 동영상이 하룻밤 사이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식 오믈렛 미국 가족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계란 없이도 맛있는 한국식 파전, 두부로 만드는 계란 대체 요리, 김치찌개로 단백질 보충하기 등의 콘텐츠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계란 1개로 만드는 계란찜 레시피는 CNN 아침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유명 셰프 고든 램지조차 자신의 쇼에서 한국식 계란말이를 시도하며 이건 마법이야. 1개의 계란으로 이런 풍성한 요리를 만들다니.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2,400만 뷰를 기록했고 새롭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인 마켓들은 갑자기 미국인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같은 한국식 재료들이 날개 돋듯 팔려나갔죠. 한국인들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맛과 영양을 얻는 지혜를 개발해왔습니다. 제가 지역 TV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줄리아는 한국 요리의 반찬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 식탁에는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있어요. 이것이 적은 양의 재료로도 풍성한 식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계란 하나로 만든 계란말이, 남은 채소로 만든 나물, 조금의 고기로 만든 불고기.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균형 잡힌 식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미국 농업의 자존심이 무너진다며 반발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칸 에그스 라는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미국은 미국인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텍사스의 한 농장주 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많은 미국 가정들이 한국식 계란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너무 맵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죠. 줄리아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요리 클래스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단 3명만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역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기술과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제한된 자원으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한 지혜와 기술이 지금 미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라디오쇼에서 진행자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것은 한국 정부의 미국 농업시장 침투 전략 아닙니까? 미국 농부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침투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국 농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계란을 생산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국적보다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후 3시 폭스뉴스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저에게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은 왜 미국을 돕는 거죠? 혹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70년 넘게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로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정의라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죠. 지금 미국인들이 겪는 고통을 한국인들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폭스뉴스 시청자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답변에 감동했다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일부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계란 부족으로 아이들의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자 저희는 한국식 두부 요리와 계란을 적게 사용하는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거부감을 보였지만 줄리아가 개발한 키즈 프렌들리 비빔밥과 미니 김치전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LA 통합교육고의 영양사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받아들일지 의문이에요. 특히 두부와 김치는 좀. 하지만 첫 시범 급식 후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빔밥을 좋아해요. 특히 계란 노른자를 섞는 과정을 재미있어 하더군요. 줄리아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고추장을 줄이고 달콤한 간장 소스를 사용하는 등 끊임없이 레시피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며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급식 담당자는 저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임스, 한 아이가 비빔밥을 너무 맛있게 먹길래 이게 뭔지 아니라고 물었더니 이건 한국이 우리를 위해 준 선물이에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기술지원팀은 캘리포니아 중부의 마이크 존슨 씨의 농장에 첫 번째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마이크는 처음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방식이 여기서 통할 리 없어 그가 처음 만났을 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낡은 청바지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전형적인 미국 농부였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마이크의 농장을 분석했습니다. 존슨 씨, 귀하의 농장은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질병 관리가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같은 공간에서 생산량을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경제적 현실 앞에서 결국 시범 프로그램에 동의했습니다. 한국팀은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일하며 단 10일 만에 5만 마리 규모의 양계장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스템 가동 2주 만에 마이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IoT 센서들이 닭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적의 환경을 유지했고 AI 시스템은 사료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낭비를 줄였습니다.
닭들이 더 건강해 보여요. 마이크가 놀라워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는지 산란율도 높아졌고요. 사료 비용은 20% 줄었는데 계란 생산은 오히려 늘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질병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닭의 움직임, 소리, 체온 변화를 분석해 질병의 초기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AI 시스템이 마이크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즉시 방역 당국에 보고했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한국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농장 전체가 폐쇄될 뻔했다며 안도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이크의 농장은 생산성이 30% 향상되었고 질병 발생률은 90%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25% 줄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자 전국의 농장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전문 매체 모던 파머는 한국의 스마트팜 혁명 미국 양계업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한국 기술이 미국 계란 위기의 해결사로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존슨의 농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 기술로 변모한 양계장을 둘러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농장 곳곳을 누비며 한국 기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특히 AI 기반 질병 감지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정말 닭의 행동만으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나요? 마이크는 트럼프에게 한국 시스템 덕분에 농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내가 이전 대통령 시절 한국과 맺은 강한 동맹 관계가 지금 미국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 발언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라는 메시지가 확산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텍사스의 보수적인 농촌 지역을 방문해 농장주들에게 한국 기술의 장점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국 우선주의는 최고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며 그들의 기술은 미국 농업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트럼프의 확신에 찬 설명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장주는 트럼프가 지지한다면 나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기술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의 농장들이 한국식 스마트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신속하게 지원팀을 확대했고 현재 미국 내 주요 양계장들과 기술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몇몇 대형 농장에서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범 농장들의 계란 생산량이 평균 35% 증가했고 이는 지역 시장의 계란 공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계란 공급에 차질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가격이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조금씩 안도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계란 판매 담당자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식 계란 요리가 미국 가정의 식탁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코리언 에그 쿠킹 킷가 인기 상품이 되었고 인스턴트 팟에서는 코리언 에그 스티머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고추장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줄리아의 요리 클래스는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여러 학교에서 코리언 에그데이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셰프 고든 램지조차 자신의 쇼에서 한국식 계란말이를 시도한 적이 있었죠. 한 개의 계란으로 이런 풍성한 요리를 만들다니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의 영상은 2,400만 뷰를 기록했고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코리아타운 리바이벌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식당들은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붐볐고 한국어 강좌는 수강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한국이 미국의 아침 식사를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란 위기에서 배운 교훈. 미국은 한국에서 농업혁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한국의 스마트 양계 기술을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FAO 사무총장은 한국의 기술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 모델을 배우기 위한 대표단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로 고통받던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AI 질병 감지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버드와 MIT는 한국형 농업혁신 과정을 개설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한국형 농업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스마트팜 기술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빌 게이츠 재단은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스마트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미농업기술교류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전 세계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워싱턴 DC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즐겁게 비빔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의 지혜란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 말이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한국에 도움을 청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대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트럼프의 결정이 미국인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농무부 사무실 벽에 걸어둔 액자 속 문구는 이 모든 여정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지혜는 국경을 넘어 흐르고 음식은 마음을 잇는다. 미국의 계란 위기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협력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 있게 내린 결정,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양국 국민들의 열린 마음이 만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계란 위기 해결이 아니라 두 나라의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 일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미국 농장에 도입되는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그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범 농장들의 생산성 향상은 주변 지역의 계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농장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한국식 스마트팜 기술 도입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양계장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수많은 농장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기술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도 글로벌 스마트팜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양국 간 기술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적 교류의 확산입니다. 한국식 계란 요리법은 이제 미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식재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한국어 강좌 등록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줄리아의 요리 클래스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수강생을 받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나눔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존슨의 농장은 이제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농장주들이 그의 농장을 방문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것이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미농업기술교류센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미 협력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인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양국의 가교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계란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우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진한 감동, 진감동, 진짜 감동, 진감동. 감동의 꽃이 피어나니 내 맘에 웃음 꽃핀데. 진감동 채널 구독, 좋아요, 행복이 팡팡 터져요.